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조선업이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조선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방산 조선 섹터를 담당하시는 이봉진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하반기 조선업종 투자 전략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조선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거의 곧바로 결론부터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조선업종이 최근 2분기 주가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좀 그렇죠. 뜯어보니까 조선업종도 봐야 되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가도 봐야 되고 수주도 봐야 되고 뭐 원가도 봐야 되고 운임도 봐야 되고 뭐 물동량도 봐야 되고 그렇죠. 뭐 전망도 봐야 되고 많습니다. 예. 벌써 6개인데 예.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2분기 조선업종이 좀 왜 주가가 좀 좋았는지 어떤 지표가 잘 나왔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분기 조선업종 주가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기업들의 수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4월 달 시작할 때 이제 국내 조선소 5개사 합산 기준으로 31억 불을 수주를 했는데 네. 이게 2022년 4월 33억 불 수주를 했었던 거니까 거의 그 수준에 간 거죠. 네. 올해 1분기까지는 조선업 수주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씩 줄었었는데 네. 4월 달 수주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잘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공시된 금액만 비교를 해보면 24억 불을 수주를 했는데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5월 달 공시된 규모가 21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수주가 더 좋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과지표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성과지표 오르는데 실제로 국내 조선소들 수주도 작년보다 좋아지니까 네. 조선을 되게 좋게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은 수주가 좋았는데 네. 그럼 수주를 또 저가할지에 대한 그 우려 부분이 수주하는 그 수주 선가인데 네. 수주 선가는 좀 올랐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주 성과는 이제 개별 기업별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개별 기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클락슨 선가 인덱스 오른 것보다는 국내 조선소들 수주 단가 오른 게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조선소들이 좀 더 잘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주도 늘었고 성가도 올랐고. 그러면은 성가가 오르려면은 사실은 그 이전에 운임이 좀 올라줘야 되잖아요. 예. 임차료가 올라야 예.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운임 추세는 어떤데요? 근데 운임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아, 예. 그래요? 운임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클락슨이라고 하는 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에 이제 클락시 인덱스라고 있어요. 가중평균 운임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운임 지수는 선가하고 다르게 지금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치 전세가 빠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운임이 내려가는 거는 조금 구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이제 발주가 많았는데 네. 그 배들이 시장에 올해부터 공급이 되고 있고 네. 거기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운임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임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탱커 쪽은 좀 강세를 보였고 네. 컨테이너선도 좀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예, 이번 주 클락슨이 발표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만 뭐 전기 용선료 1년 동안 배를 빌리는 그 운임은 좀 빠졌습니다만 스팟 운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벌써 그 이제 겨울철을 대비하는 그런 수요들, LNG는 겨울에 이제 난방용으로 수요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 때문에 LNG 스팟 운임만 조금 오르는 정도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네. 운임 자체는 빠지는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물동량을 조금 체크를 안 했는데 아까 물동량도 조금 얘기하시면서 결국 운임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을 봤을 때는 뭐 탱커나 컨테이너보다는 LNG 쪽의 전방이나 물동량이 좀 더 좋겠다. 약간 이렇게
보고 계신지. 올해는 작년에 이제 뭐 탱커 물동량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네. 조금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올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그 네. 감소폭 전망치도 사실은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 지표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분분한 구간인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 경기 침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물동량에 대한 전망치 자체들도 연초에 조금 어떤 비관적인 전망에서는 조금씩 상향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뭐랄까 전반적인 물동량 흐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강세로 가기는 힘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의 지표들을 보면 북미로 가는 스팟 운임은 올랐고 네. 유럽으로 가는 스팟 운임은 또 빠졌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북미는 상당히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가 근데 보네요. 이제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은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물동량도 약간은 지역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 판단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시기. 네. 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4월, 5월 달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가 굉장히 좀 좋았고, 거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재에 대한 선호 효과도 시장에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좀 조선업종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주의해 봐야 될 네.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주의해 봐야 할 포인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운임이 어떻게 되는지와 자연 또 성과와 이런 포인트로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네. 말씀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가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운임 지표가 방향을 잡으면 선가는 대략 운임의 한 6개월 정도 레깅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운임이 지금 연초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가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좀 약세로 전환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례로 지금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에 선가가 지금 한 1억 2,600만 불, 예, 뭐 그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요게 사실은 실제로 발주로 이어지진 않고 있고 선가만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배들을 만약에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조금 저가로 수주를 해간다 그러면 선가 자체도 약세로 전환할 리스크가 있지 않나. 운임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하반기에 제일 좀 투자와 관련해서는 주의해 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선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 수주가 나온 거는 또 해양을 수주를 예. 한 것 같거든요. FPU 같은 것도 수주를 했고 또 한때는 우리나라가 해양 수주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해양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손가락인 거죠. 네. 예전에 2010년, 11년에 한창 수주 호황을 보였던 게 13년, 14년 이때 이제 대규모 적자를 보였고 뭐 그 네. 점 때문에 사실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조선소들이 해양 쪽의 수주는 거의 좀 손을 안 댔던 편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올해 초에 그 삼성중공업이 FLNG 말레이시아에서 15억 불에 하나 지금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현대중공업이 또 지금 FPU를 하나 받았죠. 예, 그래서 요 두 개 지금 해양 수주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조선 쪽은 어떻게 보면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물동량도 당연히 줄어들고 운임도 빠지면서 발주량도 좀 줄어들 리스크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상 뭐 유럽이 미국의 LNG들을 들여오고 기존에는 이제 러시아 네. 파이프라인 PNG를 들여왔던 거에서 바뀌는 흐름이다 보니까 해양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일 그 골치를 썩였던 드리식 같은 경우에 네. 가동률이 5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80%까지 가동률이 올라왔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난 2016년 이후에 이제 조선업 인력 구조 조정 과정에서 국내 조선소들이 해양 인력들을 또 많이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에 대한 그 뭐 비중이라든가 이 포커스를 많이 두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업황이 해양 중심으로 지금 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 수조도 늘어나는 분위기예요. 그 뭔가 가장 선호하실 만한 네. 기업이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구대우조선해양 같은 그 네. LNG 캐리어선을 만드는 회사거나 아니면은 해양 플랜트에 조금 LNG 해양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삼중 같은 기업일 것 같은데 타픽 종목이 어떤 종목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음. 삼성중공업을 저는 타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해양 관련돼서 특히 네. FLNG와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력들, 그다음에 인력 풀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수주 여력이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해양과 관련돼서는 뭐 현대중공업도 수주를 했긴 했습니다만 삼성중공업 쪽이 조금 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네. 많아서 네. 향후에 추가 수주들이 기대된다. 뭐 그런 점에서도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네. 부분인데 실적 여쭤보고 예, 싶었어요. 네.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말에 대규모 이제 충당금을 좀 쌓고 넘어왔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영업이익까지 공시를 했잖아요. 가이던스를. 네. 이게 뭐 거의 없던 일인데 그 정도로 흑자 전환에 굉장히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제품의 그 프로덕트 믹스를 네. 살펴보더라도 삼성중공업은 다른 조선소들보다 상대적으로 LNG하고 컨테이너선 비중이 올해도 굉장히 높아요. 다른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주력인 이제 LNG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네. 이게 지금 이제 인도되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1년, 2020년 뭐 이때 별로 그렇게 수주가 좋지가 않았잖아요. 2021년에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기 시작하면서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 좀 여러 선종들을 받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인도되는 선종의 그 믹스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네. 믹스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성 개선도 제약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뭐 그런 점에서 LNG 컨테이너선 비중이 삼성중공업이 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올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이봉진 팀장님이 조선업종 그 매수콜, 매도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수주장고 네, 전년비 수주장구 지표를 전년비, 말씀드렸죠. 예, 수주장구 전년비 예. 지표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2분기는 좀 좋았던가 같은 그런 흐름이고 말씀하셨던 아까 4월, 5월 네네.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 수주장구 전년비가 제일 크리티컬한 그 키 지표라고 키 보면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도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수주고 그렇죠. 그럼 하반기 수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면서 근데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수주장고 전년비 네. 지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5월 달 국내 조선소들 수주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6월 달에 수주가 작년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수주장고 전년비 지표는 네.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오히려- 주가가 왜 2분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네. 5월이 아, 굉장히 2월, 좀 2개월 좋아서? 예, 2분기 중에 네. 4, 5월이 괜찮았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고 선가도 아까 말씀드린 예. 리스크 요인이 있고 전반적인 수주장고 전년비 지표 자체도 우하향세를 네,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조선에 대해서는 저는 뉴트럴 의견을 말씀을 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주장고 전년비 지표는 근데 과거에 그 예를 보면 한 20개월 전후 정도로 이게 이제 하향세가 계속이 돼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지표가 수주장고 전년비 지표가 우하향하기 시작한 게 2022년 초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략 20개월 정도 잡으면 올해 4분기 정도 되면은 네, 네. 플러스로 돌아설지 네네.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선종이 이제 VLCC입니다. 네. 예, VLCC 같은 경우가 연초에 운임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음. 지금도 여전히 VLCC 쪽은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동안에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배들이 적다 보니까 예, 운임이 계속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에 이제 주력 선종이 됐었던 컨테이너선, 네. 그다음에 올해 PC선 같은 경우도 보면 대략 발주가 나오기 전에 한 8, 9개월 전에 운임이 강세를 보였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보자면 VLCC 운임이 연초에 강세를 보였다. 대략 올해 말 정도 되면은 네. VLCC 선사들도 본격적으로 발주에 나설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수주장고 전년비 지표가 올해 4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는 다시 우상향 하는 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뭔가 선행 지표로서 가장 의미 있었던 그 수주장구 전년비가 연말에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예. 주가가 2분기에 조금 상승폭이 컸던 만큼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라던가 아니면 6월부터 수주 빠지는 거 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마냥 낙관하기보다는 어쨌든 캘린더 데이 기준으로 3분기는 약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실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표들 체크하고 나서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함정 카드가 이렇게 셌냐 막 이러면서 잠깐 좀 안 보거나 하는 그런 네. 이벤트가 한 3분기 정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 그렇습니다. 실적을 아까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조선사들 전반적으로 2분기가 작년 실적이 다들 안 좋았잖아요. 예. 2분기 그러면 실적 시즌에 이런 조선업종을 볼 때 어떤 포인트로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 예상치 대비 얼마나 뭐 좋냐 나쁘냐를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건조 선가가 올라가고 인도량도 늘어나니까 올해 매출도 늘고 네. 그것만큼 고정비 이 부담도 좀 줄어들 거고 후판 가격도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항상 주가는 그 기대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네. 기대만큼의 실적이 나온 거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이겠으나 좋아지는 속도가 조선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인건비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리스크 요인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조선 섹터를 얘기하면은 조선과 원래 해양까지 얘기하게 되면서 피팅까지 같이 얘기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서 그 네. 태광이랑 성광밴드도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얘기하셨으니까 업데이트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사실 이제 조선이 좋으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들 많이 물으시는데 전 여전히 이제 피팅 쪽을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조선 쪽에 뭐 LNG 선박들 뭐 이런 것들 건조하게 되면은 피팅 물량이 다른 일반 상선보다는 좀 많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가 또 좀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가의 스테인리스 재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피팅 업체들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이어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수혜는 피팅 업체들이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것과는 별도로 그 미국의 이제 LNG 액화 터미널들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게 이제 LNG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뭐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무한히 쓸 거야라고 본다면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투자를 가속화시키지 않겠으나 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수소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LNG를 지금 투자해서 회수하는 데까지의 그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좀 빨라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라지면서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피팅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 내에서는 성광밴드나 태광과 같은 피팅 업체들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2분기에 조선업종의 성과가 조금 좋았어서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예. 그리고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실 텐데 어쨌든 3분기는 성과와 수주 이런 숫자들을 좀 제대로 잘 체크하시면서 업종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